귀향. 마장새가 미크로네시아 지방정부의 경찰에 체포되어서 구금 중이라는 소식을 마차새는 서울 남산경찰서 외사과 형사의 출석 요청을 받고서 알았다. 마장새의 국외 범죄에 대해서 국제 공조수사가 진행 중이니 참고인으로 진술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마장새는 현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당분간 송출하지 못한다는 전문을 장춘무역에 보내놓고 2달째 소식이 없었다. 마차새는 오장춘 사장에게 마장새의 일을 보고했다. 오장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니, 무슨 일이래? 현지에서 체포되었다는군요. 저도 그 이상은 모릅니다. 오장춘은 마차새를 노려보았다. 자네들이 형제지간 아닌가? 오장춘의 말투는 형제가 사장 몰래 무슨 음모를 꾸미다가 현지에서 적발된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고 있었다. 어쨌든 다녀와. 그쪽과 우리는 팔고 사는 관계지만 업무는 명확히 분리돼 있으니까 뒤엉키지 않게 진술하라고. 자네들이 형제라서 한 대 엮어서 사건을 튀길지도 몰라. 서울 남산경찰서는 죽은 마동수가 소년 시절에 매맞는 형 마남수를 기다리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같은 자리에 5층 건물을 새로 짓고 담장 안쪽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서 작은 공원처럼 보였다. 경찰서 뒷담에 붙어있던 국밥집들 중에 몇 군데는 대를 물리면서 국밥 장사를 하고 있었다. 마동수는 자식들에게 남산경찰서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 마차새는 남산경찰서에서 마동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마장새도 마찬가지였다. 1946년에 하춘파가 상해에서 서울로 돌아왔을 때 남산경찰서에서 불령선인들을 추조하던 일본인 경부 와타나베는 일본으로 돌아갔고, 와타나베의 고문을 거들던 한국인 보조원은 경찰에 남아있었다. 보조원은 승진해서 경사 계급장을 달고 몇 달 전에 지방경찰서로 전보되었다. 하춘파는 그 경사가 지방으로 전보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춘파는 그 경사를 죽이려고 식칼을 품고 서울 남산경찰서 정문을 들어섰다. 하춘파는 이방 저방을 기웃거리다가 경비병에게 붙잡혔다. 하춘파는 불능범으로 분류되었으나 추후에라도 경찰관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인물로 찍혔다. 불능범은 처벌하지 않지만 흉기를 들고 경찰관서에 들어온 점이 문제가 되었다. 하춘파의 상해 시절 동지들이 경찰서장에게 선처를 부탁했다. 하춘파는 남산경찰서에서 닷새 구류를 살고 풀려났다. 마차새는 아버지의 빈소에서 술 취한 문상객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불능으로 그친 하춘파의 거사를 알게 되었다. 경찰서로 들어가면서 마차새는 하춘파의 봉둔한 발과 검버섯핀 손등을 떠올렸다.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본래 수사가 어렵습니다. 잘 좀 협조해 주세요. 형사의 말투는 마차새를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늙은 형사는 몸이 말랐고 얼굴에 먼지가 낀 듯 뿌였다. 꽁초의 불을 새 담배에 붙여가며 줄담배를 피웠고 재터리에 침을 자주 뱉었다. 마차새는 문득 이 늙은 형사가 하춘파가 죽이려던 그 경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경사는 이미 오래전에 정년퇴직을 했을 것이므로 부질없는 생각이었지만 서울 남산경찰서는 마차새와 보이지 않는 인연이 있는 듯했다. 4년 전에 남태평양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구먼. 늙은 형사는 마차새의 해외여행 기록을 조회했다. 형사는 미크로네시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마장새의 수사 기록을 책상 앞에 쌓아놓고 있었다. 형사가 수사 기록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말했다. 이게 당신 형의 진술 내용이요.
그때 폐차 고철을 현지에서 처리하는 문제로 형제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어? 형제가 아니라 거래선으로 만난 것입니다. 형제간이 아니란 말이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토달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하시오. 형사는 마장세의 범죄 내용을 설명했다. 마장세의 죄목은 사기와 배임이었다. 거기다 마약 거래 혐의가 있었다. 마장세는 남태평양의 여러 섬에 버려진 폐차 고철을 제거해 주기로 지방정부와 용역 계약을 맺고 그 고철 중 쓸모 있는 것들만 한국으로 운반해서 팔고 수거 작업이 어려운 지점에 버려진 고철을 바닷물 속으로 밀어 넣었다. 섬의 어부들이 폭우로 돌아오다가 물밑에 잠긴 고철에 보트가 부딪혀서 빠져 죽었다. 여러 폭우에서 사고가 거듭되자 섬의 관리들이 잠수부를 동원해서 물밑을 뒤졌다. 마장새가 물밑으로 밀어놓은 고철은 5,000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장새는 이 물량을 모두 선적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지방정부에 제출했고 용역비를 받아냈다. 신우쿠는 마장새와 지방정부와의 계약 내용을 알지 못했다. 신우쿠는 현지 경찰에게 마장새의 작업을 본대로 말했고 한국에서 온 노무자 3명이 마장새의 지휘를 받아서 4달 동안 작업하고 돌아갔다고 진술했다. 신우쿠는 현지에서 무혐의로 풀려났다. 현지 경찰이 마장새가 임대한 선박을 수색했다. 경찰견이 선실한 옷장 속에 흩어진 소량의 마약 가루를 찾아냈다. 현지 경찰은 마장새에게 마약의 출처와 행방을 추궁했다. 마장새는 진술하지 않았다. 현지 경찰은 한국으로 돌아간 노무자 3명이 마약을 운반한 것으로 혐의를 설정하고 노무자 3명의 인적사항을 서울 남산경찰서로 통보했다. 그 인적사항은 마장새가 현지 경찰에서 진술한 것이었다. 정보가 모두 틀려서 노무자 3명의 신원은 드러나지 않았다. 오장춘이 걱정한 대로 경찰은 마장새의 혐의를 장춘무역 쪽으로 확대하고 있었다. 경찰은 마장새와 장춘무역의 연결고리로 마차새를 지목하고 있었다. 형사는 마차새가 장춘무역에 입사하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 마장새가 범행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동생 마차새를 장춘무역에 취직시켰고 범죄 수익금의 일부가 마차새를 통해서 장춘무역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가설에 경찰의 수사 방향은 집중되어 있었다. 당신 현지에 출장 갔을 때 당신 형한테 고철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지? 당신 형이 다 진술했어. 얘기는 들었지만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들은 내용을 사장한테 보고했나? 뭔지 몰랐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순전히 마장새가 한 일이에요. 경찰은 장춘무역 사장실을 압수수색해서 마차새가 오장춘에게 제출한 출장 보고서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 보고서에 마장새의 폐철 처분에 관한 작업의 일부가 드러나 있었다. 수사는 마차새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지만 마차새가 공범이라는 증거는 없었다. 노무자 중에 한 명이 다른 사건으로 연행돼서 조사받다가 신원이 드러나서 수사는 오히려 마약 거래 쪽으로 확대되었다. 마장새가 노무자 편에 보낸 마약의 일부를 오장춘이 받아서 중간 브로커를 통해서 시장에 풀었다는 정황이 성립되어 가고 있었다. 경찰이 마장새의 연고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마장새가 베트남 전쟁에서 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의 분대원들을 탐문했다. 분대원들은 마약과는 관련이 없었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김정팔은 적과 교전 중에 전사한 것이 아니고 마장새가 전선에서 철수하면서 사살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첩보 내용을 군 당국에 통보했으나 군은 마장새의 전공과 김정팔의 사망 경위를 재조사하지는 않았다. 수사는 경찰이 설정한 구도대로 전개되었다. 서울 남산경찰서 외사과 형사들이 미크로네시아에 출장 가서 마장새를 한국으로 압송했다. 김포공항에는 호송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야, 너 똥 오줌 안 마려워? 2시간 걸릴 거야. 도중에 화장실 가자고 하지 마. 뒤로 타라. 호송차 옆 유리창에 쇠창살이 박혀 있었다. 형사들은 마장새 팔목에 수갑을 채우고 수갑 한쪽을 쇠창살에 고정시켰다. 호송차는 양화대교를 건너갔다. 한강 하구는 썰물이었다. 강 안으로 갯고랑 한 줄기가 이어졌다. 시야 너머로 사라지는 물줄기의 끝자리가 하얗게 빛났다. 마장새는 갯고랑을 멀리까지 바라보았다. 여기가 한국이로구나 싶었다. 떠나 살던 시간이 갑자기 사라져서 한국 땅에 계속 묶여 지냈던 것 같았다. 야, 속 타냐? 물 마실래? 앞자리에 앉은 형사가 물병을 뒤로 넘겼다. 마장새는 수갑찬 손으로 물병을 받아서 물을 마셨다. 마장새는 갯벌에서 눈을 돌려 산 쪽을 바라보았다. 산에 저녁이 오고 있었다. 마장새는 베트남의 밀림을 생각했다. 고립된 작전 지역에서 대대본부까지 걸어가던 그 닷새 밤과 닷새 낮을 생각했다. 그 밀림 속에서 어째서 한사코 대대본부를 향해 걸어갔던 것일까? 왜 대대본부가 목표였단 말인가? 대대본부가 아니라면 어디를 향해서 가야 했던 것일까? 형사가 말했다. 네가 베트남에서 사람 죽였다는 첩보가 있어. 전쟁터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건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이번 일만 착실히 풀어. 우리한테 다 맡기고 마음 편히 먹어. 그게 너한테 유리해. 호송차는 시내로 들어섰다. 마장새는 차창 밖으로 저무는 서울 도심을 내다보았다. 남대문에 야간 조명이 켜지고 서울시청, 한국은행, 세종로의 이순신 동상이 모두 그대로 있었다. 마장새는 재조사가 끝나고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남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경찰 수사가 마약 쪽으로 확대되자 오장춘은 회사의 현금 자산을 모두 인출해서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분산시켰다. 오장춘은 잠적했다. 경찰은 마차새를 무혐의 처분하고 달아난 오장춘을 수배했다. 린다 언니에게 마차새의 처 박상희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편지를 쓸 만한 인연이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연도 어느 정도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일 터이고 아무리 신라 같은 인연도 말길을 열 수 있는 통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가을에 마씨 형제의 어머니, 그러니까 언니와 저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소식 들으셨을 줄 압니다. 한 생애 전체가 고통이었고 그 고통이 끝나가는 과정을 더 힘들어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들은 슬픔 속에서 오히려 편안해하고 있습니다. 장례 때 마장새님은 오시지 못했지만 비용을 보태주셔서 무사히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부의금이 오히려 남아서 살림에 보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시부모 2분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인연의 무게가 줄어들어서 마씨 집안의 2 형제가 홀가분해졌겠지요. 아주버님은 며칠 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남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마장새님의 혐의에 마약 거래가 추가되는 모양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를 그 회사의 서울 사무소 사람들이 협의하고 있다는데 저의 남편은 이런 일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를 엄격히 다루고 형량도 무거운 편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 시신을 화장하던 날은 하늘이 높고 바람이 잔잔해서 연기가
곧게 올라가서 퍼졌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한 번도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제사 지내는 법도 모르지만 이제 시부모님 제사를 지내야겠다고 화장하던 날 흩어지는 연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의 남편도 제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같은 제사상에 모시면 서로 힘들까봐 걱정이지만 삶이 이미 끝났는데 원한이 남아있을 리는 없겠지요. 저는 지금 2번째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출산을 6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어요. 마장새님의 형기는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점을 알려드립니다. 박상희 드림. 박상희는 남태평양 미크로네시아 군도 근처 팔라우섬 주소지로 편지를 보냈다. 15일 후에 편지는 수취인 불명의 스탬프가 찍혀서 되돌아왔다.